안녕하세요. 사연 찾아 읽어주는 엠마입니다. 오늘도 사연 가지고 찾아왔고요. 함께 사연 들어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32살 부산 사는 남자입니다. 예비신부는 동갑으로 대학교 동기였지만 신입생 때는 서로 얼굴만 알고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친하지 않았고, 제가 군대 다녀올 기간에 예비신부가 어학연수 다녀오면서 복학 시기가 겹쳐져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4학년 1학기 때 조별과제 때문에 엄청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 착실히 듣고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6학점 이수해서 학점이 널널했던 반면, 예비신부는 2학기 때도 수업을 다 들어야 할 정도로 빡빡했는데 저는 널널하니까 자기 과제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다 엄청 싸우게 되었고, 결국 예비신부는 자기 몫을 다 해야 했고 그 뒤로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공모전 수상하면서 해당 회사에 취업 확정이 되었고, 교수님께서 출석 인정해 주셔서 2학기 수업은 시험 때만 나가면서 전혀 마주칠 일이 없다가 3년 전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소매치기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서 도와주었고, 귀국 날짜가 같아서 귀국하면 돈을 보내준다 하길래 여행 기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전날 술에 취한 탓인지 분위기 탓인지 같이 밤을 보내게 되었고, 마지막 날 아침에 씻고 나온 것을 보고서야 지난밤 동기였던 예비 신부와 밤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올해 결혼하기로 하면서 반반 결혼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터넷에 나오는 반반 결혼의 정석인 결혼 비용 반반, 명절 때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효도는 셀프, 생활비 각출 후 노터치 등으로 저희끼리의 결혼 생활을 그려본 뒤 확신이 서고 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처가댁에 먼저 찾아갔는데 처가댁에서는 도움 줄 형편이 전혀 안 되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너희들 모은 돈으로 잘 해봐야 경기도에서 전세하는 거 아니냐며 서울에 집을 사주겠다 하셨습니다. 제가 반대하고 예비신부가 찬성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예비신부가 저 몰래 저희 부모님께 전화로 집을 해주셔도 명절 때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것은 바꿀 수 없는데 괜찮으시냐라고 여쭈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관없다고 허락하시고 나서 저한테 말을 해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예비신부가 우리가 집 해줬다는 이유로 시집살이 시킬 거라 겁먹어서 그런 것이라며 도리어 저를 이해시키려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받아들이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결혼 비용이 엄청 많이 남게 되어서 신혼여행 일수도 늘리고 숙소 및 일정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예비신부가 자기가 내야 되는 몫을 빼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합니다. 원래 자기가 내려고 했던 부분에서 집 관련해서 빠지는 비용은 모두 친정에 드리고 온다 하면서 결혼 후에는 우리 가정에 신경을 써야 하니 결혼 전에 효도하는 셈 치고 그러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 했고, 집까지 사주셨는데 나도 그렇게나마 효도를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그 돈을 다 드리면 신혼여행 퀄리티가 낮아지고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이나 침구 등이 한 단계 낮아지며 결혼 후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돈을 다 드리는 거냐면서 반대를 합니다. 제가 반발하며 너는 왜 그러냐니까 시댁은 그 돈 안 드려도 괜찮겠지만 자기네 집은 그렇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되고 저는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시전하는 것 같아서 싸우게 되었고, 5일째 서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싸우게 되고 연락도 없어지니 조별과제 할 때부터 연애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마구 떠오르면서 예비신부가 이기적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스타일인 것 같아 결혼이 망설여집니다. 파혼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다가 글 올린 이유는 주변에게 물어봤다가 혹시 파혼을 하게 되면 파혼 사유도 낱낱이 알려질까봐 올렸던 거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제 편을 들어달라는 뜻으로 올렸습니다. 네, 답정남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빠진 내용 때문에 주작이라고 하셔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빠진 내용을 덧붙이자면 첫째, 예비신부의 얼굴을 몰라봤다? 대학생일 때 예비신부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면서 집 주변에 있는 호프집에서 새벽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매일 잠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화장하면서 꾸밀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 좋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항상 모자를 쓰고 알도 없는 큰 안경 끼고 티셔츠에 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졸업 후에 눈도 성형했고 쌍꺼풀만 했다고 하는데 눈 크기도 커졌습니다. 화장도 한 모습이었기에 처음에는 전혀 몰라봤다가 아침에 씻고 나와서 모자 쓰고 알 없는 안경 끼는 등 편한 차림으로 입는 걸 보고서야 나 대학 동기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나 대학 때도 이러고 다녔는데 어느 대학교 어느 과 나왔냐 하면서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귀국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얼굴 보고 하다가 한 달 뒤에 사귀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귄 건 아닙니다. 둘째, 조별 과제 때 그 꼴을 보고서 왜 사귀었냐? 귀국 후 한 달가량 썸을 타면서 바뀐 줄 알았습니다. 식당에서 반찬 리필을 해달라고 할 때 저기요, 죄송한데 이것 좀 더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거나 길을 가다가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피하거나 결정적으로 회사 특성상 돌발성 야근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해해주고 야근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 앞까지 도시락을 싸다 주는 모습에 좀 많이 바뀐 줄 알고 사귀었습니다. 연기하는 거 몰라봤어요. 세 번째, 부산 사는 사람인데 집은 왜 경기도나 서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냐. 본사로 발령받아서 2달 후부터 본사로 출근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집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결혼을 조금 서두른 것도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어제 저녁에 예비 장인 장모님 만나고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페에서 뵙기로 했으나 퇴근할 시간이 되어서 전통 찻집으로 장소를 바꾸셨고 도착해서 인사를 했더니 어른을 기다리게 했다며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예비신부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집값만큼은 빼서 처가해 주는 걸 반대하지 말고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집값만큼 빠진 금액은 신혼여행 및 신혼집 인테리어, 가구 비용으로 쓰라고 하시길래 그건 아니지 않냐고 했다가 자기가 시킨 거니까 자기 말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른 말 틀린 것 하나도 없다고요. 어른이 시키면 네 하고 받아들이면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하길래 예비신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예비 장인, 장모를 닮은 거구나.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 가족으로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말릴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행동하시냐고 했더니 강아지, 송아지 숫자 섞어가며 함부로 말하길래 대꾸 안 하고 일어섰더니 저희 부모님을 들먹거리며 예의 운운하길래 어차피 결혼 안 할 거고 또 다시 볼 일 없다는 생각에 그 사람들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강아지, 송아지, 숫자 등등. 찻집을 나오면서 속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돌려준 건 결국 나 자신도 똑같은 사람 된 것 같아서 찝찝해서 잠도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소식 전하러 오게 되었네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이고, 쓰니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물론 똑같이 욕하신 게 마음 쓰이시겠지만 깔끔하게 끝내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죠? 화이팅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남겨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